지금 시각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이고요. 아침 8시 57분 14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금액은 15만 385원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초가를 일단 놓고 시작하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통 뉴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순이 보자. 이렇게 부수고 14% 15%까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7만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가는구나. VI 세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올라가 버려. 4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만 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걸어놓고 스캡. 여기서 한번 땅 치고 안 치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하자. 두 번 마지막 매매 끝. 이걸로 대동은 안녕. $34만 원치만 사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병-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30원. 여기다 걸어놔야 되겠네. 탈출.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되냐? 되지. 특상과 신선 데이터테크. 서남은 아직도 올라갔다. 난 작은 금액이다. 나 정도는 무섭기.
포야 어디까지 올릴 거니? 한 번의 리듬이 더 있고 13% 올리고 한 번 더 멍탱이 돈 들어오고 나는 2% 한 번 또 판다. 아, 좀 이러지 좀 마, 제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있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누구니 너? 태양금속 쪽이라. 일봉 차트 이렇고 VN 3765 뭔가 빠지진 않고 거래량이 막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13만 주거든? 23만 주. 그리고 재료는 투자액 정보 지정이고 그리고 저기가 고가가 3,795 3,775 고가 갈 때쯤엔 한번 잡아봤겠고 이거는 팔아야 되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애매하다. 이건 팔아야지. 여기까지 오면 내거 본전은 되겠지. 0.2% 약 수익 보고 하나 마이크로 6.27 저러면 스캘핑 타이밍이니? 이거 하나 마이크로 한 방에 저렇게 2.94를 올린다. 47%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자, 도전해보자. 이제 또 매몰 나오고 하나 두 개 신용으로 나는 살 수 있다. 그때 100만 원은 여기서 산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산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0만 원 더. 됐었던 김에 드리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에이, 이건 아니지. 신용을 썼어야 되는데.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신용으로 다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00만원, 270만원, 39,000원. 멘징한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국격하고 거래량 줄고 있고 6,100만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9만 주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은 단타주다.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시켰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는 뭐 잘했어요. 잘했고 전체적으로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 하나 마이크론을 제가 원래 매매하면 안 되는 자리로 기준을 세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 요전인데 이 자리에서 내가 되게 많이 물렸었거든요. 그동안 되게 많이 물렸었고 많이 깨졌던 자리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 마이크론 막 올라오는데요. 개미들 결국 다 털어내고 키움증권 물량들 상당수 털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또 올립니다. 돈 가지고 지랄하는 거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여기에서 이 위쪽에서 매매했던 거를 잘못했다 반성하고 쭉 떨어지면서 신용으로 이 단타 주달에
어제 매매하고서 아직 현금으로 뺄 수가 없는 돈이 500만 원 있었죠. 예, 떨어질 때 그래서 나는 눌림 준다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본전은 어쨌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할로 계속 샀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까지 샀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올라왔을 때 본전보다 약간 더 수익 줬을 때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만 원 번 거고요. 예, 지금까지 여기까지 더 버티면 한 여기 동그라미까지는 올 것 같아요. 예, 일단 35,000원까지는 올 것 같고 그렇지만 어제 원래 세웠던 원칙이 더 이상은 비중 매매 안 한다 했잖아요. 15만 원만 갖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스캘핑 쪽에서 오늘 매매를 잘 해서 세 번 매매해서 2만 원 수익 보고서 여기에서 하나 마이크론에서 마지막 매매였는데 여기 이 자리가 항상 물리는 자리예요. 제가 요걸 기억해야 돼요. 예, 요거 더 이상 이런 자리에서 돌파 매매 시도하면 안 된다. 요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고 여기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물리는 거를 제가 당했고 예전에도 이 대형주에서 엄청나게 막 깨집니다. 이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반복된 실수를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고 하지만 예, 단타 주달 쪽 그쪽 계좌는 이제 5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본래는 손절하고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건 확률적으로 예, 이건 눌림목 위까지 보면 눌림목이고 완전히 예, 여기는 좀 애매하고 예, 그래서 분할로 샀는데 요거 매매해서 중간중간에 여기 내려올 때 여기서도 분할 계속 여러 번 분할로 추가로 매수로 더 했는데요. 예,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이것도. 예, 이것도 그러지 말았어야 되고 살라면 눌림 타점에서 요 아랫자리 예, 요 아랫자리를 기억해야 된다. 예, 요거였던 거고 예, 그랬던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들고 있는 게 예,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가 아까 요게 원래 사고 싶었는데 살짝 늦어가지고 여기서 100만원 비중을 태웠어요. 예. 근데 이거는 신용으로 10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100만원 해봤자 50만원까지 이제 쓰는 거니까 50만원 가지고 신용해서 100만원 쓰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원래는 하나 마이크론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한 100만원 정도만 딱 태운 건데 예상보다 여기서 더 떨어뜨린 거죠. 근데 이 기관이나 이 주포는 확실히 이 프로그램 쪽은 좀 돈을 확 밀어버리는 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어설프게 물타기나 분할 매수보다는 한 번의 타점을 잡아서 그때 한번 분할 매수로 확실할 때만 확률로 그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지만 그런 매매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실패하면은 손실이 너무 커져요. 손실이. 지금 선거놨죠 제가. 요 선거놨는데 여기가 일단은 1차로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더 떨어뜨리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지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이렇게 막 지지를 하면서 시간 조정을 주거든요. 시간 조정 주다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더 흐리흐리가 이게 막 오늘 막 엄청나게 장대 음봉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마이너스 3% 정도가 오늘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봤고 거기까지가 마지노선 그 정도로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주포들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계속 샀거든요. 얘네들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처분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매도 과열로 지정되어 있고 공매도 과열. 근데 더 올릴 때마다 얘네들은 공매도를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올릴 수 있고 올리는데 이 물량들은 나중에 저 주가를 올리면서 공매도를 더 많이 쌓아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 물량 가지고 털어내면서 이 프로그램으로 막 산 이 물량을 가지고 나중에 공매도를 저 위에서 계속 개미들한테 사게 만들고 자기네들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물량 가지고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주가를 위로 올릴수록 더 싸게 공매도는 싸게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원래 파는 건데 주가가 올라갈수록 더 싸게 매수하는 거랑 같다. 제가 지금 원래 아까 계속 선거 놓고 여기만 알아 여기만 알아 기다리다가 그거보다 약간만 더 싸게 팔았어요. 어깨에서 판다는 느낌으로. 예. 이 가격부터는 이제 또 모르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다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더 떨어지던지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또 왔다가 또 지지하고서 이렇게 좀 이거 이 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여기서 막 계속 흐지부지 이제 시간 조정 가격 조정 주면서 예, 질질질 끌다가 다시 또 상승.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까지. 근데
또 진짜 세계 가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요걸 돌파시키는 그런 흐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모르죠. 이걸 근데 확률적으로 되게 낮아요. 이걸 돌파시키기는. 여기 왔다가 또 떨어져. 차라리 매도하는 딱 매도 타점으로 잡아놓은 게 낫죠. 그랬고요. 오늘도 매매할지 검토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매매 잘했거든요. 초반에 연속으로 딱딱딱 성공시키고 되게 기분 좋겠는데 마지막 매매, 그래서 연속으로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여운이 남아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짧아요. 짧은 시간에 뭐 아까도 2만원 수익을 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캘핑 매매는 거기서 딱 끝내고 이제 눌림 매매라던가 장중, 이제 좀 단타 매매죠. 데일리 단타 매매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 마이크론을 들어간 건데, 이게 돌파 매매 치고는 제가 늘 깨졌던 자리라는 거를 어제 하루 종일, 이거를 어제도 계속 생각해서, 이 자리 내가 되게 많이 깨졌던 자리구나, 이거 기억하자. 다시는 이런 돌파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는 앞으로 좀 더 관찰하자. 이거 요런 때 사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때를 사면 계속 물리는 때고요. 나중에 요런 때도 사야 되는 때가 있고, 요런 때 사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그거를 잘 나중에 파악해서 그때 그렇게 매매해야 되고, 지금은 관찰만 하자. 그거를 어저께도 제가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오늘 또 오전 초반에 연속으로 막 수익 내다 보니까, 서남도 매매 성공시켰죠. 대동도 매매 여러 번 성공시켰죠. 태양금속은 뭐 본절하고 나왔고, 그런데 수익을 여러 번 해서 잘 내고 나오니까, 이 성공의 여운 때문에 이것도 다 딱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자만심이 살짝 있을 때 확 깨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만심이 있을 때 돌파 매매를 자주 시도하는데, 돌파 매매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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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날의 검 같은, 정말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칫하면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그게 돌파 매매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지금 프로그램은 96억까지 샀어요. 96억까지 샀고, 근데 일봉 차트상 오늘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일봉 차트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도 되게 많이 소화해줬고요. 지금 현재 그런 걸 봤을 때 희망을 주는 지금 흐름입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96억을 사고 있고, 공매도 과열 상황이고, 키움이 막 달려든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키움이 파니까 지금 4천주까지 줄었거든요. 지금 키움이 초반에 막 샀다가 그 물렸던 거 다 싸게 손절하는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걸 받아 먹으면서 지금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마이크론. 이것이 근데 또 요쯤 돼서 이제 키움의 물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신기하게 얘네들은 정말 키움하고는 같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더 또 매매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지만 매매 안 하겠습니다. 요런 건 눌린 타점은 아까 여기서 끝냈고, 여기서 사서 수익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기다리면서 딱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사서 물렸다가 여기서 이제 계속 물타기 분할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사내 본절 처리하고 뭐 약 5만원 수익 보긴 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를 재진입한다? 이거는 부담돼가지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키움증권에서 난 이 개미들이 이렇게 한번 물리고 나서 다시 재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심리의 메커니즘의 현상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세력들이 어떻게 이런 우리 단타 소총부대 개미들의 공포 심리를 잘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여튼 수급에 의해서 개미와 세력의 싸움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미가 들어오면 주포 세력은 판다. 개미가 팔면 주포 세력은 산다. 주식의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대형주 매매를 볼 때마다 더 그걸 많이 느껴요. 오늘의 요거 매매는 마치고, 그리고 봐서 이따 2시 반 이후에 종가 매매 한번 진입해 볼 수 있으면 진입해 보고요. 상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종목이 있을까요? 상따 쪽에서는 상따 쪽 근데 노을은 좀 애매하네요. 얘는 지금
일단 오늘 매매는 실시간 매매, 방송을 하는 매매는 여기서 끝내고요. 방송 끝내고 나서 또 상따가 가능하면 하는데, 지금 요거 노을 같은 거는 먼저 볼게요. 얘가 상 말아 올린다 쳐도 안 깨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뭐 엔비디아 관련주로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돼 이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따를 노려보자. 얘는 여기서 한 3%, 2.9% 정도다 걸어보자.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뭐 마감하다가 상따 종목을 하나 봐가지고 그거 매매하고 하느라고 좀 딜레이가 됐네요. 네, 오늘도 매매할지 검토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은 대동이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 어제 미리 좀 생각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상황 봐서 얘는 시초가부터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신규주가 없으니까. 대동은 16,300원 수익 보고 나왔고요.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성공시켰던 것 같아요. 15만원 매매 기준으로 할 때 한 11% 정도 수익 보고 나온 것 같아요. 대동. 1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요. 자,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되게 많이 매매했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번. 예. 6번째까지 매매는 다 성공시킨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 거의 손절 없이 다 성공시켰고, 7번째 매매에서 실패해가지고, 그때 손절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15,140원에 샀어요. 요때 사서, 20원 먹고 나옵니다. 약간 먹고, 먹고, 15,400원에 사서 15,300원, 15,520원 그렇게 팔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매매에서 성공, 네 번째 매매 성공, 다섯 번째 매매 약익절, 여섯 번째 매매 성공, 일곱 번째 매매 실패.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매매를 끝으로 매매를 더 이상 안 했죠. 자, 그리고 서남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한때 대장이었죠. 근데 오늘 초전도체 쪽이 좀 움직여가지고 살짝 먹고 나왔어요. 1봉 차트 이랬고요. 5분봉 차트 이러하였습니다. 5분봉 차트 이랬고 1분봉 차트 이랬습니다. 서남 한 번 매매했어요. 4,730원. 한 요쯤에서 사서 4,810원. 꼭대기에서 팔았다. 요쯤에서 팔았다. 4,810원 여기서 팔았고요. 서남이었고요. 태양금속을 오늘 매매 한 번 했는데 요건 본절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요. 태양금속. 그리고 5분봉 차트 요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 1분봉 차트 요 상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건 양자 암호 쪽그 테마군에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사서 애매하다 싶어서 팔았고, 근데 제가 팔고 난 다음에 많이 올라갔네요. 제가 팔고 나서도 한참 많이 올라갔다. 조금 아쉬웠다. 전 골점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가줬다. 1분봉 차트로. 그리고 떨어질 때는 막 마이너스 4%씩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종목 하나마이크론. 이제 요 계좌에서는 요것 때문에 다 까먹은 거예요. 요 계좌에서는 이것 때문에 원래 2만원이면은 한 14% 정도 수익이거든요. 오늘 14% 수익 잘 낸 건데, 그 상황에서 요 하나 마이크론을,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팁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데가. 자, 보십시오. 자, 돌파 매매 시도하는데 이런 자리 조심해야 된다. 이게 어저께도 제가 깨졌던 자리고, 어저께 제가 이런 데서 다, 어저께가 아니라 다른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에서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깨졌었고, 오늘 여기서 또 깨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대형주에서 깨지는 패턴이 이런데 돌파 매매 따라 들어갔다가 추격했다가 왕창 물리더라. 예, 이거는 차트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가죠. 예,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선 그어놓고 이걸 돌파시키지만 여기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 조정을 좀 준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위까지 올라갈 시도를 할 수 있다. 하나 마이크론, 1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거래를 했고요. 자,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거래를 했고 3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자, 1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거래를 했네요. 자, 여기서 제가 이 계좌는 이제 여기서 샀다가 이만큼을 물리죠. 그리고 여기 반등 줄 때 얘는 여기서 팔았어요. 그쵸? 예, 팔았고 요거 말고 이제 그 아까 비중을 많이 실었죠. 신용까지 쓰면서 쭉 올 때마다 100만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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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서 이 아래에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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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나중에 총에 거의 900만원까지 태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올라왔을 때가 5만원 5만 5천원 수익 볼 때였거든요. 딱 그래서 스캘핑 계좌에서 38,000원 손실 보더라도 이미 2만원 벌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수익 전환이 가능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매매를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더 기다렸으면 어차피 지금 제가 판 가격에는 별 차이는 없어요. 시간만 끌면서 마음고생만 하죠. 비중 안 시키려 했는데 오늘도 제 원칙을 깨뜨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제 내일 되면 돈 뺄 수 있거든요, 이거. 망토 다시 다 빼야죠. 빼고서 원래 2만원 수익을 냈다가 그거를 거의 다 까먹게 되니까 근데 이거 눌림목 찬스가 오니까 이거 비중 태우면 충분히 다시 수익 전환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드니까 비중을 태운 거예요. 사람 심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사실 차라리 손절해버리고 그냥 오늘 매매 끝내고 오늘 하나 배웠다 그러면 되는데 계속 수익을 내서 꾸준히 금액이 늘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 욕심인 건데 그냥 어쨌든 소액을 할 때 막 이런저런 경험 많이 하면서 계속 경험치를 집어넣는 게 중요한데 참 이 마음을 절제한다 싶다가도 이게 마음을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그나마도 오늘 수익으로 전환했고 돈을 손실 안 보고 뺄 수 있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감사하고 만족하고 다음부터는 또 다시 한번 비중을 태우지 않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스캘핑 주달 쪽은 17,000원 손실인데 이제 단타 주달 쪽 요거는 스윙으로도 갈 수 있고 데일리 단타 장중에 좀 1시간, 2시간, 3시간씩 또 눌림목에 사놓고 기다려서 매매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원래는 실시간 방송 마치고 나서도 매매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날 아침에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 마치고 나서 매매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제가 좀 일찍 방송을 켜고 매매일치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제가 검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시 반쯤에 요거를 스샷을 해놓는 거죠. 종가 매매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는 계좌고 그러니까 좀 길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매매가 가능한데 근데 눌림목 매매라던가 종가 매매는 사놓고서 다음날까지 기다릴 때 어쨌든 좀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작은 금액에 따라 사실 부담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1,000만원 넘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나중에 금액 커졌을 때 제 비중 매매를 과연 할까 안 할까 그것도 지금 작은 금액으로 할 때 다 테스트하면서 통계를 내봐야죠. 그래서 그 통계에 근거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로는 검토를 했죠. 1봉 차트 이랬고요. 5분봉 차트 이랬습니다. 그리고 3분봉 차트 이랬고요. 1분봉 차트 이렇습니다. 자, 뉴로메카 이거 진행 중입니다. 현재 보유 중이에요. 뉴로메카 130만원 지금 들고 있고요. 요거 걸어놨어요. 지금 걸어놨고 이따가 가격이 제가 선거하는데 있거든요. 요거보다 좀 아래다 걸어서 어깨로 요 정도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싸게 해서 한 요 정도에다도 걸어놨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본전까지 왔거든요. 이게 오늘 음봉 저는 이제 눌림 타점을 노린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좀 더 떨어졌던 거죠. 아까 15만원 주고 샀는데 100만원을 더 태웠던 거죠. 이것도 그래서 총 135 신용 써가지고 30만원 사고 100만원 더 태웠던 거죠.
이건 신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버나이트도 관계는 없고, 뭐 이걸 3개월씩 들고 간다 칠 때 일주일에서 뭐 100만 원 넣고 얼마든지 그게 보유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놨던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 그것도 비중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수익 생각하고 10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저 자신한테 용인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거기서 더 떨어지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거기서 더 자꾸만 추가적으로 더 넣게 돼서 나중에는 900만 원까지 태우게 되더라는. 예. 근데 그거는 좀 과한 비중이거든요. 예. 너무 과한 비중이다. 예. 아무튼 그래요. 뉴로메카. 자, 1봉 차트 이런 상황이었고요.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이었다. 오늘 시초가 갭 띄우고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졌다. 전날에는 막 이랬거든요. 예, 전날에는 막 이랬던 종목이었다. 3분봉 차트 이랬고요. 1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눌림목 매매할 때는 1봉 차트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일본에서 이게 스윙이라던가 어쨌든 최소한 오버나잇이나 막 일주일 넘게 보유를 하고 있으려면은 일봉 차트의 흐름에서 반드시 나중에 지지를 하고 이런 데를 반드시 지지할 거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자신의 경험치와 확률과 통계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눌림목이라던가 눌림목 매매 그리고 오버나잇 매매, 수익 매매가 가능하죠. 근데 수익 매매라는 건 단순히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건 개별주 종목의 이제 관점이었던 거고 미국 나스닥 장이라던가 미국 장이라던가 국제 시황이 어떻게 오버나잇 스윙이라던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또 변수가 일어날지까지도 감안하고 나서 스윙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이라던가 이게 오버나잇 매매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나스닥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좀 나스닥 또 조정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조정 한 며칠간 또 조정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일종 같은 경우에 이게 또 하락되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하락해 있어. 그러면 이 뉴욕 메카 같은 것도 영향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제가 걸어놓은 게 오늘 장중에 차라리 여기 올라와 주면은 원래 오버나잇하고 스윙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장중에 나에게 여기까지 수익 주면 저는 몇 프로 수익입니까? 제 본전은 0.1인데 그러면은 눌림목에서 먹어 3% 예, 그리고 4% 그렇게 먹는 거기 때문에 뭐 3.5% 먹는다 치면은 이거 한 4만 원 정도 버는 거거든요. 예,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계속 성공률 높게 눌림목 매매도 거의 90% 넘게 성공률을 만들어 가고 싶고 스캘핑도 90% 넘게 성공 타점을 만들어 가고 싶고 종가 매매도 90% 넘게 성공 타점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걸 그리고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그 스윙도 내가 보유를 확신을 갖고 보유를 했을 때 나중에 팔 때는 90% 확률로 승률을 거두고 싶은 거죠. 이거 이렇게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초가 매매 그리고 스캘핑 매매 단타 매매 이제 눌림목이죠. 단타도 돌파도 좀 있어요. 종종 기다림이 필요한 돌파도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종가 매매 뉴료 메카는 실시간 지금 현재 이 방송 시간 중에는 못 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좀 시세가 올라오면 또 팔 수도 있겠죠. 아직 종목 검토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그리고 상따 주달 이것도 현재 보유 중이에요. 노을이란 종목. 이걸 상따 종목으로 제가 오늘 선택을 했고 요거는 오늘 상한가를 갈 것 같다. 약간 예측 매매인데요. 요건 오늘 상한가 마감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놨고 본래 상한가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여기 상한가 푸르륵 말 올려질 때 그때 딱 추격만해서 딱 달라붙는 그런 것들을 보통 상따 매매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금액을 꽤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근데 소액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예측 매매성으로 일단 미리 사놨고요. 시간을 여기 붙들려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상따 매매를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다. 자, 이것도 검토를 할게요. 오늘 처음에 해성 옵틱스를 상따 종목으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이것도 매매일지를 보죠. 해성 옵틱스 1봉 차트 여기서 거래를 했고 5분봉 차트 여기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분봉 차트 여기서 거래를 했는데 1분봉 차트 그리고 자 3분봉 차트도 한번 보죠. 자 3분봉 차트 여기서 거래를 했어요. 이랬고
해성 옵티스 이게 아마 카메라 모듈 부품 옵트론텍 뭐 캠시스 해성 옵틱스 예 그리고 뭐 파워 로직스는 또 요 파워 로직스는 이게 약간 초전도체 쪽으로 엮여 있는 건데 그럼 뭐 세로닉스 퓨런틱어까지 그렇게 해서 1등부터 5등주까지 뭐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거기에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옵트론텍은 이제 세게 상한가를 갖고 얘가 2등주하고 막 3등주 캠시스가 약간 지금 현재는 3등주인 것 같은데 아까는 해성 옵틱스하고 캠시스가 2등주를 다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여기서 샀고 샀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에 신경 쓰고 있을 동안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집중을 잘 다른 거를 매매할 때는 이런 상대 매매를 하기 좀 어려운 거면 있는데 일단은 소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감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했고 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사실 실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 때 요때도 한번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왔을 때 제가 그냥 매도를 걸어 놨어요. 얘는 해성 옵티스는 뭔가 좀 애매하다. 근데 종가가 얘가 종가가 상한가 가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그런 흐름에 있어요. 근데 상한가 가더라도 아마 대장주가 옵트론텍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쫓아가는. 그러니까 내일 어쩌면 얘는 오늘 상한가를 마감하더라도 아니면 상한가를 못 마감하고 그냥 윗꼬랑지가 약간 짧은 윗꼬랑지죠. 그렇게 달리더라도 옵트론텍이 많이 올라가주면 얘도 갭상으로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옵트론텍이 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2등주로서 한번 쫓아가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24%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23%. 근데 23%인데 요때 사는데 종가에 만약에 16%라든지 막 15%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위험을 감내하면서 사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이걸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려면 차라리 종가 매매를 하죠. 상한가가 만약에 강하게 말아 올리는 거 보면 그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 되고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떨어진다 그러면 종가 매매로 차라리 사면은 얘가 옵트론텍에 내려 올라가주면 갭상으로 뜨거든요. 예, 그럼 그 갭상 먹는 거죠. 종가 매매 예, 이것도 노하우입니다. 자 1봉 차트 이렇고요. 자 5분봉 차트 이렇습니다. 1분봉 차트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 때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내가 왜 보유할 수 있는가 그런 근거들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보유하는 게 합리적인가? 나는 이걸 사고 들고 있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그 합리적인 이유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확률과 이게 오늘 말아 올릴 가능성 그리고 말아 올릴 때 추격해서 차라리 따라 붙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보유해서 기다렸다가 그걸 버텨서 손절을 난 각오하고 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종가까지 떨어졌을 때 차라리 팔고 차라리 종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종가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말아 올릴 때 그때 다시 살 것인가 그런 기준들을 갖고 매매 원칙을 갖고 사기도 하고 보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손절하기도 하고 익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매수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다 매매의 기준과 원칙과 어떤 자신의 통계치와 경험치에 따라서 예,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단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캐핑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오버나이트도 할 수 있고 스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상따라는 건 기본적으로 오버나잇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예. 자 다음 종목 노을 한번 보죠. 노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은 오늘 윗꼬랑지를 맞으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뭔가 주포가 지금 호가창에서 노는 걸 보면은 오늘 상 말아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호가창에서 읽혀지는 어떤 주포의 심리 같은 게 또 있어요. 예. 그거는 좀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경험치가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내가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지금 사놨는데 상한가로 막 가려고 해요. 네, 상한가로 지금 막 직전입니다. 29.3% 29.46 여기까지 체결 다 되면 상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노을 현재 보유 중입니다. 자 1봉 차트 이렇고요. 이런 게 다 저항이거든요. 보통은 이 저항을 종가 이게 있다가 오후 시간이 되면 원래는 맞고서 윗구랑이 달고 여기까지 내려오던가 막 그래야 되는데 예, 지금 흐름이 뭔가 제가 호가창을 분석하고 읽어보고 그리고 차트를 분석해 본 결과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거 상한가로 갈 수 있는 강한 센 주가의 재료를 봤었을 때는 오늘 상한가 마감시킬 수 있겠다. 예,
그 누군가 매집해온 흔적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상한가로 오늘 잘만 마감시키면 내일 어쩌면 상한가 마감시킬 때 흐름도 봐야 돼요 또. 근데 그 흐름이 좋으면 내일 한번 갭상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갭상 먹고 내일 시초에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9,600원까지 시초가 시작돼 좀 좋은데, 재밌게 이게 재료가 엔비디아라던가 막 그런 거랑 엮어서 뭔가 하려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좀 기대해보고 샀습니다. 상따는 전 경험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해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소액으로 계속 이 경험치가 맞아 떨어지면 금액의 시드가 점점점 늘려가면서 상따도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계좌를 4개로 늘릴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상따 계좌, 스캘핑 시초가 스캘핑 계좌, 그리고 장중 데일리 단타 계좌, 그리고 눌림목 스윙 계좌, 종가 매매 계좌 한 5개 정도까지 계좌를 운용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1봉 차트, 5분봉 차트, 5분봉 차트, 1분봉 차트, 뭐 차트 좋은 것 같아요. 다 전반적으로 주포가 돈이 얼마만큼 많은지는 일단 존재를 과시하진 않고 있는데, 주포가 뭔가 매집을 좀 잘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이제 내일 결과를 보면 알겠죠. 일단 저는 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만원, 15만원의 신용을 써서 30만원을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일지를 다 검토를 했어요. 총 손익은 상따 계좌에서는 현재 일단 총 매매한 거의 결과로서는 567원 벌었고, 스캘핑 계좌 17,000원 손실, 16,500원이죠. 그러면 단타 16,500원을 여기서 빼면은 38,100원, 오늘은 38.1% 수익을 받네요. 38.1%. 오늘의 총 손익은 38.1%. 이거야말로 지금 좀 약간 개미털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약간 이건 종가 때, 또 한 2시 반이나 3시 때 이게 상이 어떤 식으로 잘 말려 있는가 그거 보고서 오버나잇을 할지 말지는 그때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애매한 감도 있는데, 일단 저는 얘가 상을 이따가 오후 1시 이전에는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죠. 2시까지 끌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금액이니까 오버나잇을 한번 해볼 수는 있다. 내일 약하게 가더라도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5% 아니면 1% 갭이라던가, 안 좋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좀 세게 좀 좋게 가려면 갭으로 뜨는 거고, 근데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으려면 갭이 작게 떠야 돼요. 이거 다 말하면 다 노하우입니다, 이게. 이거 말할 때마다 움찔움찔 제가 놀라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족한 매매 방식이 있었죠. 많이 부족한 매매가 있었고, 가장 반성할 부분은 비중을 많이 태웠다는 거. 비중 태우기 전에 들어갈지 말아야 될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 하나 마이크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물렸을 때 손절을 과감하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깎이는 게 너무 싫은 마음 때문에 손절을 주저주저 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계좌로 비중을, 물량을 계속 태우면서 너무 많이 태웠다. 그랬었네요. 뉴로 메카는 현재 수익으로 전환이 됐고, 좀만 더 볼까요? 얘는 애초에 매매를 오늘 이걸 끝낼 수가 있으면 좋으니까.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오늘 더 오후장에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에 있어요. 얘도 뉴로메카가 치고 올라간다. 이게 한번 또 치면 제가 매도 걸어놓은 자리에서 이제 매도 체결이 되면 좋죠. 방송 마감하고 싶은데 요거 하나 요 매매가 바로 좀 있으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방송을 이어가고 있어요. 요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제 새벽 4시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잠이 너무 안 오고 눈이 또랑또랑한 거 있죠. 근데 또 눈은 아침 7시에 떠지긴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매매일지는 다 검토했으니까 뉴로 메카가 수익 체결될 때까지 이건 좀 켜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해서 원래 저항 받아야 되는 부위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저항 받는데 저항 받을 부위라서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뉴로메카 방금 전에 수익 내서 97,000원으로 수익이 늘었네요. 눌림목 매매는 성공했다. 네, 기분 좋게 오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매매 시간 10시까지거든요. 근데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서 기다렸다가 목표치에 오면은 팔겠다. 그런 거고, 이 가격 안 주면 내일로 넘기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수를 안 쓰고, 미수도 쓸 수 없는 종목이기도 한데 신용을 사는 거죠. 신용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이자 비용만 내면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자신의 타점과 경험치와 확률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하다. 자, 뉴로메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일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했는데 아래 꼬랑지 여기에서 눌림목 매매를 했고 5분봉 차트 1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분할로 여기서 30만원 사고 여기서 100만원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서 여기서 팔았다. 오늘은 같은 물타기를 하고 비중을 태웠지만 대단히 계획적으로 비중을 태웠습니다. 뇌동 매매는 거의 없었고 어쨌든 900만원 매매까지 태우기도 했었고 근데 다 그 모든 게 계획적인 강심장의 매매였다. 야수의 계획적인 강심장 매매였다. 그래서 그거 성공했고 눌림목 매매도 성공했고 그리고 분할 물타기도 성공을 했는데 분할 물타기 비중 태우는 건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앞으로 이 눌림목 타점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 손익은 다시 계산해 보죠. 97,000원 벌었고 여기서 요거에서 98,000원이라고 쳐도 될 것 같고 여기서 98,000원에서 17,000원 빼면은 81,000원이에요. 오늘은 81,000원 벌었네요. 비중 매매는 앞으로도 하지 말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진짜로 오늘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따 주달 요것만 상한가 마무리되면 딱 되겠네요. 요건 내일 아침에 매매 갭으로 뜨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어도 뭐 할 수 없고 오후에 2시 반이나 3시 이전에 저는 요거 한번 보고 오버나잇 할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들고 있는데 이따가 방송 마치고 나서도 팔려면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 부족한 매매를 했고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뇌동 매매였다는 거, 이전보다는 좀 더 계획적이었고 이전보다는 더 이성적이었다는 거. 근데 공포스러운 순간도 살짝은 있었다. 금액 때문에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비중을 태웠는데 이 비중을 실은 이 매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나? 또 잘못됐나? 그럼 나 자신이 어떤 매매를 판단을 오판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을 또 하게 될까봐 전 이제 너무 저 자책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많이 최근에 스캘핑하면서 많이 깨져가지고 저 자책하고 반성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힘들거든요. 이제는 많이 이겼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이겨나갈 것이다. 근데 제가 스캘핑 이제 경험치를 넣은 게 유튜브 영상 찍고 나서부터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스캘핑한 거는 그 전에 3월달에서 2월달에 제가 5천만원에서 1억 가지고 매매할 때는 다 까먹었다 그랬죠. 제가 5천만원 1억 가지고 매매했다고 해서 그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90%를 까먹었습니다. 그때는 단타 개념이었어요. 데일리 단타. 그러니까 스캘핑에 대한 경험치를 지금 본격적으로 넣은 건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인데 지금 3개월 됐습니까? 3개월의 스캘핑 경험치를 넣은 것 치고는 희망이 꽤나 보이는 매매를 제가 잘 하고 있고 희망이 꽤나 보이는 기법과 원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좀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매매 원칙이 꽤 있습니다. 저한테. 물론 이거는 제가 17년 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쌓은 것들이 기반한 눈과 관점과 생각과 마인드와 사고와 막 그런 것들이 누적돼 있으니까 지금 스캘핑 3개월만 하고도 저 자신 스스로는 알고 있거든요. 희망이 보인다. 그게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깨져서 막 1000%가 넘게 손실을 봤지만 그래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어떤 때는 막 50만원만 깨지고 나서도
50만 원도 뭐 작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기분이 되게 안 좋고 막 짜증날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세우는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매매했을 때하고 잘못된 걸 반복했을 때, 그리고 심리가 침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준과 원칙 없이 뇌동매매성으로 매매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성적이 못한 상태, 손가락이 먼저 착착 나갈 때, 그런 것들이 매매했을 때는, 그리고 때로는 난 이거는 맞다고 생각한 타점인데 그게 자꾸만 틀릴 때, 그럼 아닌데 이건? 그럴 때는 깨지고 나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누구한테도 티는 안 내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한 하루 오후 동안에 나도 모르게 한 10번 정도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아. 에휴,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몇 초 간격을 하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 한숨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가끔 가다 이렇게 한숨이 쭉쭉쭉 나오고. 예, 그래도 상한가로 이렇게 지금 마감되죠? 예. 요거는 내일 한 갭 5% 정도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최소. 아니면 뭐 3%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럼 조금 아쉽고. 사실 원래 갭을 크게 노리려고 상따를 하는 건데 5%에서 10%, 20%. 근데 이게 내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보려면 사실은 내일 막 0.5% 아니면 3% 갭되더라도 아래 꼬랑지 달고 막 올라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예, 근데 뭐 상따는 사람이 뭐 몇 개월씩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바로 다음날 갭 뜨는 거 보니까 그것만 보는 거니까 이게 매매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제일 좋은 건 상따 치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건 갭이 막 10%, 15% 점상 가지고 막 그런 게 최고죠. 예. 근데 중장기로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내일 갭 뜨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갭 떴다가 다시 음봉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또 조정 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짜증나거든요. 이제나 가나 싶은데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 포지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차트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까지 다 생각이 그려질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그게 대체적으로 그려지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